안녕하세요. 블로그 유란이들 성장일기 운영하고 있는 콩콩졸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여기 내일 보이시죠? 저는 그 하나와 삼성의 플레이오프 2차전을 다녀왔어요. 저는 그 하나 이글스 35년차 팬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가을 야구가 2006년 삼성과의 코리안 시리즈 6차전 경기였으니까 20년 만에 가을 야구를 보러 간 것 같아요. 네, 그때 마지막 경기 이제 졌는데 막 너무 아쉽고 막 선수들이 너무 막 대견해서 막 선수들을 외치면서 끝나고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막 울면서 서 있었던 이제 그게 잠실구장이었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올해도 좀 막 되게 힘들게 표를 구해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엄청 이제 큰 기대를 품고 이제 대전까지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좀 맥없이 져서 좀 올 때 조금 슬프게 돌아온 좀 참 춥고 슬픈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야구장을 갔다 와서 가족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야구를 참 좋아해요. 저는 이제 그 충남 온양, 지금은 아산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있었을 때는 온양이니까 온양이라고 할게요. 저는 온양에서 초, 중, 고를 다 졸업했고요. 대전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처음 야구를 알게 된 것도 접한 것도 대전, 온양과 대전이었기 때문에 하나 이글스 팬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천안이 있었는데 저희 사촌 오빠가 이제 북일고를 다녔고 또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 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처음 생겼어요. 온양온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이제 남산초등학교에서 야구부 관련된 뭘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야구부를 만드셨는데 그때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 또 북일고를 많이 진학을 해서 굉장히 그냥 하나 이글스 그 안에서 이제 그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 이글스 팬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 아마 저랑 나이 비슷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TV 채널이 많지가 않았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몇 개 없었는데 야구를 하면 꼭 정규 방송도 안 하고 야구 중계를 해줄 정도로 정말 이제 집에 있으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거든요. TV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꼭 야구를 할 때면 야구 중계를 보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그냥 아빠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할 게 없으니까 보다가 이제 볼이 뭐예요? 스트라이크가 뭐예요? 이런 걸 물으면서 이제 그렇게 야구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 계속 하나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민철 투수 팬인데요. 그 당시 이제 정민철 투수가 정말 잘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야구장 다녀와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야구장에 가본 적이 없는데 정민철 투수 사인을 받아다가 주고 막 그래서 그걸 되게 오랫동안 간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갖고 있어야 되는데 참 아쉽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소개팅을 나갔는데요. 지금 남편인 우리 찌랭씨가 야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안에서 야구 동아리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팀을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당연히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계속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LG나 두산 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 이글스 팬이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글스 어린이 그런 야구단 팬 그런 걸 했었대요. 그래서 둘이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게 잘 맞아서 연애할 때 야구장도 자주 다녔었어요. 지금은 이제 어린이라고 하기도 참 미안하지만 한 번 어린이는 영원한 어린이라고 당시에 이제 우리 현진 어린이가 너무 잘해주고 있을 때여서 현진 어린이 꼭 서울에 오면 잠실구장에 오면 항상 야구를 보러 갔었어요. 저는 국제학교에서 근무할 때도 야구를 좋아하는 그런 외국인 교사들과 함께 이제 퇴근하고서 바로 잠실구장에 가서 이제 현진 어린이가 온 날 같이 야구를 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우리 쪼랭 씨가 2008년생인데요. 그때 이제 베이징 야구 할 때였잖아요. 이제 우리 쪼랭 씨가 7월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산후조리도 베이징 야구를 보면서 이제 우리 쪼랭 씨를 안고 수유를 하면서 이제 그 야구를 보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한참 야구를 너무 좋아할 때여서 이제 우리 쪼랭 씨가 태어난 후에도 이제 야구를 많이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쪼랭 씨는 그때 이제 아무래도 현진 어린이가 잘할 때여서 우리 쪼랭 씨 첫 유니폼은 이제 그 99번 지율 어린이 이렇게 이름을 써서 그렇게 유니폼을 입혀서 야구장에 데리고 다녔고요. 쪼랭 씨 방에는 이제 야구 액자, 유니폼 막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액자에 넣어서 걸어줬고요. 온통 야구용품으로 가득해요. 어렸을 때부터 흥이 많은 쪼랭 씨는 그 응원가들 부르고 춤추는 걸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다행히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한화 팬이라 미안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희도 좀 쪼랭 씨한테 미안한데 항상 성적이 별로 안 좋았음에도 쪼랭 씨가 계속 의리를 지켜줘서 지금까지 한화 이글스를 떠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다른 팀을 가보려고 했대요. 너무 못하니까. 근데 어렸을 땐 애들이 또 잘하는 팀, 1등하는 팀 좋아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다른 팀을 좋아하려고 해도 한화를 떠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리의 쪼랭 씨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쪼랭 씨는 이제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한때는 야구 선수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리틀 야구단 야구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리틀 야구단도 했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단 테스트도 봤었는데, 저희 쪼랭 씨가 되게 왜소하고 작았거든요. 그래서 야구 선수 하기에는 조금 하드웨어가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야구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렇게 아이가 지금까지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전 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고척구장이 좀 가까워서 고척구장도 이제 종종 한화의 경기가 있으면은 가서 보기도 하는데, 올해는 티켓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야구장 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열심히 티켓팅을 해서 뭐 이렇게 쩌리 자리라도 좀 구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면요, 점점 얼굴 보는 시간도 줄어들고, 아이들도 바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줄어들고, 애들도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가족 간의 유대가 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아이들 사춘기 시기에는 유대감을 느끼기는커녕 적대감이나 안 생기면 참 다행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저희 가족이 함께 그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가족이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장 가는 날은 또 모두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즐겁게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또 한화 성적이 좋으니까 쪼랭 씨 이제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늦은 시간에 들어와도 대화의 대부분이 이제 그날 야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쪼랭 씨는 저희가 걸어다니는 한화 위키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무슨 너가 한화 박물관이니 기록원이니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옛날 선수들부터 잠깐 뛰었던 선수들, 뭐 상무에 가 있는 선수들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는 낯선 선수인데 오늘 올라왔다. 그럼 이제 그 선수에 대해서 줄줄이 얘기를 해주고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구 이야기가 시작되면 대화가 끊기지가 않아요. 막 쪼레스 너무 신나게 야구 이야기를 하고, 또 사실 올해는 이제 공부 시간을 늘리느라고 야구를 이제 막 원하는 만큼 못 봐서 굉장히 이제 속상한 쪼랭 씨지만, 또 그 마음을 엄마가 알기 때문에 시험이 끝났을 때나 학기가 끝났을 때, 그래서 엄마는 야구표를 이제 쥐어주면서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사춘기 시기에는 사실 부모님과 아이들의 관계가 좀 많이 흔들리고 서로 공유할 것이 별로 없는 시기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그나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의 수고를 이해해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일인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 2차전을 다녀오고 나서 엄마는 너무 이제 대전까지 다녀서 피곤하고, 밤에 너무 추웠어요. 춥고, 이제 좀 시무룩한 마음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쪼랭 씨는 너무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는 이제 그거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아이가 사실 이제 즐거울 일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면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도 참 행복하고 즐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쪼쪼랭이는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쪼랭씨 중3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유럽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보고 왔어요. 그때 이제 쪼쪼랭이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런 모습이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 쪼쪼랭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 엄마는 사실 저는 축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야구나 농구는 좀 보는데 축구는 제가 별로 재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경기장에 갔는데 쪼쪼랭이를 구경하느라고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보다 쪼쪼랭이가 더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11월에는 이제 쪼쪼랭이와 스킨스쿠버를 배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있다는 것은 부모 자녀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고 좀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족 간의 취미를 좀 만들어 보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춘기가 되니까 아빠와 아들은 더 대화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아빠 운동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냥 학원 끝나고 와서 아빠 농구 한 판? 쪼뚜랭이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아빠 축구 한 판?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대신하는 그런 부자 관계를 제가 볼 때면은 어떤 긴 대화보다도 이런 그 취미를 함께 즐기는 이런 모습들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도와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족들이 취미를 즐기는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런 취미를 사춘기 아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함께 하자고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취미를 나누고 즐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모습이 단순히 재밌고 즐겁기도 하지만 또 가족 간의 관계와 깊은 유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야구를 다녀와서 가족 간의 취미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오늘 이따가 이제 3차전 있는데요. 모두 열심히 경기 선수들 열심히 경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한화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